네, 이제 세 번째 수업,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정 지원, 다양한 재정 지원처에 대해서 전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민간 부분, 공익 부분, 공공기관 부분, 뭐 이렇게 해서 또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들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재정 지원처가 있고, 우리가 그 현장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 각 기관마다 아니면 본인이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관심 분야에 대해서 그다음에 민감하게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반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어떤 기관에서 하시고 있는 말고도 기관에서 다른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다라 그러면 어떤 재정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아시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시면 이러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들 또 아니면 어떤 단체들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현장에 있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진짜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에 안 되면 전달 체계로서 하고 있는 방법과는 또 별도로 정말 다양한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이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현재 하고 있는 법제도나 전달 체계가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한번 되짚어 보시면 생각을 여러분도 해보시면 그동안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만들어져야 또 어떤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 부분들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또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빠른 속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대응들을 일일이 해나가는 것에는 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 직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부분들, 간극을 어떻게 메워 나갈 거냐 하는 것으로도 이런 민간이나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포잘 지원 사업, 재정 지원처들에 대한 지원 사업, 즉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재정 지원처에 대한 관심 사항이나 어떤 그 설립 이념이나 어떤 기업의 이념들을 미리 확인하고 공부함으로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봄으로써 이러한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우리 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을 세우고 그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민간의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 지원 제안을 프로포잘을 제안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천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좀 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위기는 기회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면 우리 기관이 아니면 내가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역량들을 좀 펼쳐 보일 수 있는 어떤 시간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 기관이 좀 더 성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선도기관으로서의 어떤 자리매김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돈 들이지 않고 마케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시각의 전환을,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포자 실무 분석이라고 하는 과목이 만들어진 것도 너무 어려워만 하지 말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폭넓게 이해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노력을 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의 좀 역량을 현장에 나가셨을 때 전문가로서의 좀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어떤 분야로 이번 학기에 선택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책임성을 좀 느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공부하면서 나중에 어려운 과제도 한번 같이 해보면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경험들을 좀 함께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어려우셔도 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기획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이 전까지는 프로포잘이 무엇인지, 또 재정지원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또 구성을 하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았다라 그러면 우리가 이 제안을 하기 위한 방법들이 기존에 해왔던 방법으로는 현상에 새로 생긴 어떤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게 많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다른 시각으로 아니면 이전과 해왔던 방법보다는 좀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또 현장에서는 어떤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현장에서 제안을 하거나 어떤 문서를 작성을 할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그 과정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한번 아이디어를 내는 그 시간들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프로포잘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다음과 같은 아래와 같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그 계획서가 또 그러한 동의를 구하는 공식적인 문건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프로포절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공공 및 민간의 많은 기금주들, 재정지원처들은 프로포절의 채택 기준들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목적이나 목표 또는 활동 내용들이 즉 이러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이루는 각 구성 요소로서 서로 톱니바퀴처럼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구성 체계가 잘 연결이 되어 있어서 상호 연계되어 있어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어떤 목적들을 만들고 하위 목표들을 만들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목적성의 방향성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 하나의 체제를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과 목적, 목표와 활동 등이 개념적 정의에 맞게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위계적인 구조, 연관되어 있는 상층층의 구조를 가지게 됨으로써 순차적으로 설정되고 그런 하위 목표들이 달성됨으로써 상위 목표가 이루어지고 상위 목표가 이루어짐으로써 기관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고 또 기관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현재 사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회의 문제나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욕구 부족의 문제들을 니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방안들로 제한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적이고 체계적인 또 체제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그 평가 기준이 공통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채택 가능성이 높은 프로포절이 되려고 하면 왜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한가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들을 우리가 제출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바로 프로포절을 작성하는 과정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프로포절의 주제이고 또 목적과 목표, 또 활동의 전체적인 일관성을 높이고 또 위계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특정한 사회복지적 가치 실현의 가능성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공적인 채택 가능성이 높은 프로포절에 대한 문제다, 답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복지재단에서 이야기한 자군 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에 좀 따르면 첫째, 기존 프로그램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사업일 때 프로그램의 채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 대한 기존의 틀을 확 깨는 획기적인 발상을 도모하는 사업들이 채택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죠. 세 번째, 참여자들의 삶을 세상에 드러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또 네 번째로 모델을 구축하거나 지식 체계를 쌓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장려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이 이야기는 프로포절의 주제가 갖는 중요성을 평가 기준으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포절을 주제를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프로포절의 주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프로포절의 주제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낼 거냐 하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절의 주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노력들. 첫 번째는 집단 토의의 일종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거라고 봐요.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아니면 지금까지 사회 경험을 하시면서 꼭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공부뿐만 아니어도 새로운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지? 하고 할 때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사용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도 내고 다 써놓아 보이는 거죠. 즉 폭풍처럼 그냥 머릿속에 폭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떠오르는 생각들을 다 기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골라볼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주제 발굴과 이를 마케팅 관점에서 프로포절로 작성하려고 하면 프로그램의 기획의 첫발이 되는 아이디어 개발을 집중할 수 있죠. 이 아이디어 개발을 통해서 프로포절의 주제를 선정을 하고 이 주제를 선정함으로써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고 또 활동의 내용들을 정리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쉽게 떠올리는
아이디어 개발에 대한 어떤 그 주제가 바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토의의 일종인데요. 미국의 유력한 광고 회사인 BBDO의 창립자인 오스본이 만든 사고 기법이라고 합니다. 1953년에 만든 거니까 이분이 굉장히 선지적인 어떤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그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직원들이 전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집단적인 어떤 토의의 방법을 만드셨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한 문제나 주제에 대해서 두뇌에서 폭풍이 몰아치듯, 즉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산출해내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다양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집단의 창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브레인스토밍에 있어서의 4가지 규칙을 여러분들 교재에도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41페이지 위에 보이면 중간에 4대 규칙이라고 해서 브레인스토밍의 4S 원칙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4S의 첫 번째 서포트, 지지해줘야 된다라는 거,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두 번째가 실리, 그냥 우스운, 실리가 우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스운 그런 이야기인데 자유분방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우스워 보이는 아이디어라도 낼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피드, 아이디어의 양, 단기간에 생각나는 것들을 그냥 다양하게 아주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 하는 거고요. 네 번째가 시너지라고 합니다. 내가 낸 게 아니어도 그러한 많은 아이디어들이 담겨져 있는 것에 그러는 힘을 모아줘서 어떤 그 아이디어를 좀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4S가 서포트의 S, 실리의 S, 스피드의 S, 그 다음에 시너지의 S, 즉 이니셜들을 모아서 4개의 규칙이다, 4S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 서포트를 다시 좀 설명드리면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을 좀 지지해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이디어를 내면 그 아이디어를 듣자마자 우리는 평균적으로 평가하려고 하죠. 야, 그게 되겠어? 실천 가능하겠어?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생각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던져낼 수 있고 그 생각들의 확장을 통해서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어떤 결정을 낼 수 있도록 주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찾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하지 말고 아이디어를 내는 시간과 만약에 평가를 해야 된다라 그러면 아이디어 내는 시간에는 평가하지 말자 이거죠. 그러면 평가가 필요할 경우에 평가내는 시간들을 따로 정하자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일 뿐, 개그는 개그일 뿐, 그냥 웃고 넘어가자 이거죠. 그걸 심각하게, 개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뭐 우스운 시간에 함께 즐기고 웃자라고 하는 시간에 심각해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내가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서 그걸 꼭 내가 실천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다양하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비판 없이 다 표현해낼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갖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 실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자유분방한 아이디어들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이러한 어떤 과정에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어떤 그 접근 방법들을 낼 수 있다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맞나요? 네, 목욕탕에 목욕하러 갔다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고민들을 맞아, 이 방법이야 라고 내가 그 욕조에 몸을 담그는 순간 이제 물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 근관의 무게를 어떤 일정한 양의 어떤 무게와 어떻게 판정해낼 수 있을 거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목욕탕에서 그 생각을 하고 막 발가벗고 뛰어서 나왔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스운 일인데도 그분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어내서 지금의 과학으로 발전해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어떤 우스운 거라고 해도 그런 아이디어까지도 우리가 수용하고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발상의 어떤 개발의 과정에서는 좀 그런 어떤 과정들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함께 그런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이렇게 보통 한 30가지를 내면 실제 채택되는 거는 아주 극히 작은 뭐 1%, 2%, 3%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3%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양의 그거보다 훨씬 많은 97%, 98%의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아이디어 양 스피디하게
아이디어 양들을 좀 브레인스토밍 시간에는 짧은 시간에 좀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데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스피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시너지인데요. 남이 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확장시켜내는 거죠. 처음에는 우습고 아주 작은 어떤 아이디어였지만 그거에 살을 붙이고 또 뼈를 붙이고 또 다른 어떤 아이디어를 더 확장함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실천 가능한 어떤 아이디어로 주제로서 발전해내는 시너지 확장시켜내는 어떤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규칙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어떤 그 아이디어를 낸 게 바로 광고 회사에서 시작을 한 브레인스토밍이다라고 할 수 있죠. 또 이것도 뭐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연구자 김희성 씨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현장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존에 작성되었던 프로포절이나 개발 또는 실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분석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사회 문제에 좀 우리가 늘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것들도 아이디어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단순하게 보자라 그러면 사회복지 공동구매나 기타 재정지원처에서 채택한 우수 프로포절을 분석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될 거고 자기 기관만의 어떤 아이디어와 합쳐진다라 그러면 아이디어로서 채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기존에 선정되어 있는 타기관의 프로포절을 그대로 답습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결코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기관이나 또 기관이 처한 상황적인 여건 또 현재 발생된 문제에 대한 어떤 상황이나 환경적인 문제점 또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그 클라이언트만의 특수성 또 지역사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들이 다 다양하게 다른데 서울에서 채택된 프로그램을 그거 아이디어 좋네? 그럼 우리도 천안에서 한번 해볼게. 똑같이 한번 할게 하고 답습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복지기관이나 주변의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거다라고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원들이나 조건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포절마다 장점이나 약점 또는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여 잘못하면 그 프로그램이 잘못한 것들을 아니면 프로그램이 당초 예상했던 목표와는 전혀 다른 어떤 결과를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도출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답습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고 다만 기존의 프로그램들이나 제안들을 열심히 분석하고 연구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아니면 우리 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우리 기관의 역량에 맞도록 또 다른 아이디어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것을 답습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비공식적으로 취합할 수 있는 정보에는 클라이언트 및 지역사회에 대한 개인적인 관찰, 또 동료 직원들과의 대화, 또 사회복지 관련 워크숍이나 지역사회 관계자와의 대화, 또 그동안의 개발자로서의 쌓은 자신만의 어떤 경험들, 또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와 또는 또 타 사회복지기관에 방문해서 프로그램들을 경험하는 어떤 이러한 다양한 채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에서 업무를 진행해 나가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우수 프로포절들을 분석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기획이나 제안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또 사회 전반의 변화와 맥락을 좀 살필 수 있고 또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인 어떤 식견을 가진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좀 기록하고 그걸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들을 좀 갖춰 나가고 늘 준비되어 있는 어떤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자세를 견지해 나가는 것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안을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 분석법 또는 다빈치 스킬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창의적 기법의 하나인데요. 형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를 분석을 해서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를 보는 거고요. 이것을 왜 다빈치 스킬이라고 하는, 저도 이제 요번에 알게 되었는데, 다빈치라고 하는 그 화가가,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 기존의 어떤 그림의 형식의 틀을 깬 뭐 다양한 어떤 인상이나 코나, 기존에는 뭐 옛날에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 아니면 서양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생겨야, 아니면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어야 미인이었어요 라고 하는 어떤 기준들을 깨서 툭 튀어나온 이마, 아니면 뭐 시커멓게 눈썹 우뚝 튀어나오고 쑥 들어간 입, 뭐 뿔쭉한 볼, 뭐 이런 식으로 독특한 어떤 그 분석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 아이디어를 합쳐서 개별되어 있는 다양한 어떤 다른 부분들을 합쳐서 하나의 어떤 외형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접근을 통해서 유명한 화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창의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조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과는 달리 아이디어를 도출하려고 하는 과제 또는 문제에 대해서 매개 변수 또는 주 요인을 설정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합의 변수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 아이디어들을 3개에서 7개 정도로 설정한 변수별 또는 요인별로의 설정한 여러 대안들을 가지고 목록화한 후에 이것들을 하나로 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각 대안들은 무작위로 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난수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누구의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전화번호가 1418이면 첫 번째 카테고리에서는 1번,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는 4번, 4번, 세 번째 카테고리에서는 1번, 또 네 번째 카테고리 8번째 아이디어를 그냥 무작위로 선정을 한 아이디어를 조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거에 맞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주제를 선정하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법이라고 하는, 조합법을 통한 문제 해결, 발견과 해결의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사례를 좀 보게 되면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매개 변수를 5개 정도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작성 시에 중요한 점은 하나의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변수에 담아낼 수 있는 대안들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 변수에서 나온 대안과 연계해서는 해당 변수의 해당 변수의 대안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자, 변수에서 클라이언트, 가입 해결책, 참여자, 지향가치, 연계기관, 뭐 이런 식으로 약 5개 정도를 선정을 한 게 된 거죠. 예시를 좀 통해서 보면요. 그 중에 그 하나의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 대안들이, 클라이언트 아동 청소년이 될 수도 있고,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노인이 될 수도 있고, 여성과 다문화, 지역사회, 해외 자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한 대안들은 다른 변수에서 나온 대안이 아니라 여기 해당 변수에서의 대안으로만 작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변수마다 대안이 채워지고 나면 무작위로 하나씩 선정을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주사위를 불러서 선정한다거나, 뭐 전화번호를 차용한다거나, 아니면 난수를 이용한다거나 하는 이런 다양한 기존의 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랜덤하게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36612 뭐 이렇게 어떤 숫자를 정해서 정했다라 그러면 이렇게 노인, 소득보장, 자원봉사자, 또 역량 강화, 또 종교단체, 이렇게 무작위로 그 다양한 변수 안에서의 대안들을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된 거에 대한 어떤 주제를 정하고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저소득 여성 노인들의 아동 돌봄 역량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띵동띵동 할머니다와 같은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해내는 거죠. 즉 여기에 노인, 또 소득 보장, 또 역량 강화라는 3가지 핵심 단어를 조합한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띵동띵동 할머니다 하는 프로그램들인 거죠. 그래서 단기 아동 돌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저소득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노인에 대한 어떤 훈련을 제공하고, 또 이분들이 업무를 함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소득 보장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량 강화를 통해서 아이들을 위한 어떤 일들을 만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의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내는 과정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정됐다고 이 5가지를 다, 대안들을 다 포함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자원봉사자의 관심사항에 맞도록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 전혀 다른 새로운 시도들을 이렇게 조합법을 통해서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브랜드화하고 구매할 수 있는 어떤 체계까지도 만들어내는 과정들, 또 그 중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또 활용할 수 있다라 그러면 참여자들 중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을 참여할 수 있게 한다라 그러면 아주 굉장히 훌륭한 조합법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내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법을 활용할 때는 주의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마지막 단계에서 무작위 조합을 통해서 생성한 아이디어는 과제와 한 방향으로 좀 정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어떤 선택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이제 모아서 아까도 노인을 위한 소득 프로그램, 노인들의 소득 보장도 되어야 되겠고, 노인분들의 역량 강화를 좀 해야 되겠다. 저소득 노인분들을 역량 강화시켜서 교육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시키고, 이분들이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띵동띵동 할머니다라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아동 돌봄 서비스 활동을 함으로써 소득 보장도 하고 또 노인분들이 그 사업의 주체가 됨으로써 이 세 가지 아이디어, 대안들, 노인, 소득 보장, 역량 강화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충족해낼 수 있는 한 방향으로 정렬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매개 변수에서 선택한 모든 대안이 최종 아이디어에 다 반영될 필요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5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든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해당되는 게 좀 많은 부분들로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서 목적에 일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무작위로 조합을 생성하지 않고 첫 번째 변수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첫 번째 나온 변수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은 결코 참신한 아이디어는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서 다는 할 수 없지만 첫 번째 소득 보장과 역량 강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관통하는 띵동댕 할머니다라는 프로그램들을 저소득 가정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조합법에서 요구하는 아이디어 대안을 선정하는 방법이지, 그렇다고 이런 걸 통일할 수 없다라고 해서 첫 번째 노인을 정했으니 노인의 두 번째 노인과 소득 보장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고 또 노인과 소득 보장에 대한 아이디어로서 또 자원봉사에 대한 아이디어를 꼭 매치하는 어떤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들을 대안해서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수에서 선정한 대안, 즉 노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두 번째 변수에서도 적정한 것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고집하지 않는 것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집하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참신한 새로운 문제 해결 방안을 갖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조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그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관점을 얻어서 그러한 어떤 새로운 시도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형의 틀에 꼭 묶여있는 어떤 방식들을 좀 탈피하는 데 목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갖기 위한 유연한 사고방식, 또 대안적인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또 그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을 때, 담보될 수 있을 때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접근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프로포잘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같이 했고요. 또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또 프로포잘 방법에 대해서, 또 아이디어에 대한 개발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